안녕하세요, PS입니다. 오늘은 지난 라팜 운영법에 이어 마이애브 사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장 입문자분들이 마이애브는 어렵다, 마이애브는 숙련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성능이 좋은 것을 아는데도 선뜻 고르질 못하죠. 물론 국룰 레벨업 운영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몇 가지 공식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이애브 운영법 배워보시죠. 역시 마나 커브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라팜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나 커브만 간단히 짚고 바로 직접 마이애브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세부 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턴엔 영능을 사용합니다. 대신 여기 하나만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1턴에 영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애브가 너프를 먹기 전에는 90%는 영능을 사용하는 쪽으로 추천을 드렸으나 확실히 너프 이후 초중반 단계 안정감이 내려가 1턴에 영능을 쓰지 않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공식의 수를 줄여 플레이의 난이도를 낮추고자 하기에 영능을 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통 영능은 용족이나 멀록 쪽 혹은 가치가 높은 하수인에게 걸어둡니다. 대신 야수 토큰의 경우 페어가 풀리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짚지 않습니다. 이는 급격한 필드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2턴에는 영능 쓰고 하수인 구매하시고 3턴에는 영능 쓰고 리롤 정도 한 번 더 해서 하수인 구매하시고 4턴에 레벨업 그리고 영능 하수인 구매까지 라팜과 거의 비슷하죠. 게다가 페어 중심으로 갖춰 나간다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는 엄영능, 엄영능까지 달려서 4렙 상점을 완성합니다. 여기까지도 라팜과 비슷하죠. 딱 하나 다른 점이라면 운영 마인드인데요. 라팜의 경우 상대로부터 어떤 하수인을 가져올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마이애브는 내가 2턴 뒤에 어떤 하수인을 가져올지 정할 수가 있죠. 이는 즉 발견 타이밍을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턴에 지금처럼 발견을 할 찬스가 왔을 때 영능을 사용하면 6턴에 황금 카드가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겠죠. 내가 오래 발견을 하겠다면 바로 황카를 내고 이후 리롤을 돌려 더 필드를 강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6렙 발견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레벨업을 한 번 더 누르고 황카를 내어 6렙 발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운영법 공식입니다. 실제 플레이를 1턴부터 살펴보며 세세한 플레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턴 어떤 종족이 밴되었는지도 보겠습니다. 현재 정령과 기계가 밴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밴되었기 때문에 중반 타이밍 까다로운 덱을 만날 확률이 줄어들었고 6렙 정령 삼형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칼렉을 찾는 것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체력의 상황에 따라 오래 발견 후 불안이나 빗속을 찾거나 엄마검을 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1턴부터 설계를 해봅시다. 이렇게 토큰이 나오면 기분 좋게 토큰을 구매한 후 영능을 가치가 높은 하수인에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2턴입니다. 우선 상대 상점을 먼저 확인해 줍시다. 특히 초반 마이애브를 플레이할 때는 꼭 해줘야 할 습관입니다. 내가 어느 하수인에게 영능을 쓰고 어느 하수인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데 키가 되거든요. 마이애브를 쓰기 어려워하신다면 아마 여기서부터 막히실 겁니다. 현재 상대는 용족 하나이니 쉽게는 부관이나 뿜어용을 들고 있겠죠. 그리고 랩업을 눌렀습니다. 사소한 팁이라면 일반적으로 1턴 두 용간의 파워는 부관이 뿜어용보다 더 강합니다. 미라우스를 이겼으니 부관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상점을 봅시다. 여기서 우선 해적은 당연 페어이니 집어두는 게 좋습니다. 야수 토큰과 뿜어용 사이에선 야수 토큰은 가급적 쓰지 말자 이야기를 드렸었죠. 뿜어용과 해적 토큰 어떤 걸 구매해와도 내가 이길 수 있으므로 해적을 구매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앱을 할 때 가장 1등 포텐셜이 높은 용족과 멀록 쪽을 구축할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스탯은 용 쪽에 주겠습니다. 자, 다음 턴 역시나 상대를 봅시다. 2렙이고 미라우스에게 진 용족이네요. 3턴 마이앱은 1턴 때 써둔 영능으로 하수인을 받기 시작하는 턴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3턴 상점을 봅시다. 페어가 두 쌍 풀렸죠. 하지만 야수 토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이에나가 후에 연계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멀록만 구매하고 리롤을 돌리겠습니다. 그 이후엔 연계하기엔 늦은 악마종을 거르고 토큰의 영능을 써 골드 이득을 봅니다. 6만화는 랩업을 일단 누르고 영능과 하수인 구매를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황카를 볼 필요가 없죠. 이미 충분히 필드는 강하기 때문에 해적의 영능을 쓰고 뿜어용 페어를 챙겨줍시다. 보통 점수대 차이는 내 필드가 지금 강한지 약한지 상대를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 있는지 판단이 정확한가에서부터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을 통해 메꾸셔야겠죠. 5턴입니다. 일단 랩업 누르시고요. 영능을 써야 할 텐데 크게 매력적인 카드는 없습니다. 만약 야수 토큰 대신 강한 하수인이 손에 들어와 있고 내 체력 상황이 좋지 않다면 리롤을 한 번 더 돌려 카드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여유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상점에 스탯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파라용의 영능을 쓰겠습니다. 지금 교전이 현재 메타에서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마이애브가 지금 약한 필드가 아니었지만 중반 타이밍 잘 풀린 갈라크론드나 앨리스는 훨씬 상회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웅들에게 매칭 운이 좋지 않아 초반에 많이 맞는다면 오랫
발견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굳히시는 게 좋습니다. 8마나 턴입니다. 황카가 완성되었고 주저없이 오바를 합니다. 지금 오바를 보았을 때 찾을 만한 카드가 많죠. 브란을 짚고 멀록덱, 서슬송곳니 짚고 용덱, 빗송덱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에는 토큰까지 있기 때문에 리롤 여유도 있죠. 우선 오바를 보니 차선책들이 나왔습니다. 굳이 해적을 갈 필요가 없고 필드에 멀록이 많으니 당연 무라오를 가져옵니다. 상대가 앨리스입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까지 다 처분하며 가장 강할 수 있는 필드를 형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이에브의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공식과도 같은 마나 커브를 따라오며 플레이를 한 게 느껴지시나요? 우선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후 플레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7턴입니다. 일반적으로 7, 8턴 마나스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초반 우위를 바탕으로 4렙 상점까지 달리고 싶은 타이밍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멀록 베이스가 잡혀있고 페어가 두 쌍이 있기 때문에 멀록 버프를 주면서 페어도 볼 겸 리롤을 돌립니다. 그러자 등장한 황금 뿜어용, 이를 통해 브란을 찾아볼 건데요. 하지만 포고튼 형제 중 포자가 나왔고 페이글이 나왔죠. 집을 건 폭군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용 베이스도 잡혔고 멀록 베이스도 잡혔기 때문이죠. 대신 이후 운영은 한 가지로 좁혀질 겁니다. 다음 턴 5렙 상점으로 일단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죠. 페어를 마저 풀어 칼렉을 찾거나 브란을 찾은 뒤 멀록으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방법 모두 5렙 상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리롤을 돌릴 자금에 영능을 써두고 송곳니도 키우며 필드를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합니다. 8턴입니다. 업을 누르시고 한 턴 기도를 합니다. 딱히 할 게 없죠. 여기서 얼리는 이유는 상대가 5렙 상점을 본 알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용 베이스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잘 통했고 상대는 기도가 잘 통하지 않았네요. 쓸데없는 용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9턴입니다. 9턴의 마이에브의 체력 상황이 꽤 좋죠. 이 판은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이런 우승해야 하는 판들을 놓치지 않아야 점수가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용과 멀록 베이스가 많다 생각하여 바로 영능을 써주었고 여기서 다음 턴 페어를 볼 찬스가 생깁니다. 한 턴이라도 빠르게 페어를 찾아 칼렉을 찾아야 하므로 페어만 챙겨줍시다. 이후 멀록 토큰 페어까지 생기며 6발 찬스가 왔고 아쉬운 대로 나디나를 뽑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나디나도 큰 전력 상승원이죠. 더불어 확실하게 용덱을 가겠다 마음을 먹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이후 용개수 채워주시고 턴을 마무리합니다. 10턴입니다. 6발을 한 번 더 보았는데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쌍디나를 이렇게 빨리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랩업을 누르고 쌍디나로 버티는 선택도 가능하겠으나 용 4마리 중 3마리의 스탯이 10턴 치고 낮아 리롤을 통해 필드를 더 강화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독성을 지금 사기엔 아까우니 흉합체 등을 고려하여 영능을 써두고 지금 당장은 나디나를 내지 않고 황금 멀록 2개를 더 믿는 편입니다. 11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전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미 랩업을 하고 칼렉을 찾기엔 늦었습니다. 게다가 리치왕은 발견은 3번 한 6렙 상점의 용기반 필드이고 알렉도 큰 데미지로 이겼죠. 랩업을 할 여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무릎 페어를 들고 리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여기서는 버프류를 들고 멀록의 독성을 마저 발라주거나 브란을 찾아 용족 하수인 버프를 많이 넣어주고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폭군과 용 버프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고 이제는 쌍디나까지 사용해도 이전 필드와 비교하여 손해를 안 보겠다는 확신이 섭니다. 혹시나 하여 브란을 마저 찾아보았지만 나오지 않았고 천천히 버프를 하며 리롤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항상 3원 구매 비용과 손패를 체크하며 리롤 돌려줍시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무르가 풀렸죠.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리치왕은 용기반 덱이었고 이전에 내가 진 마나스톰은 야수 중매 덱이었습니다. 즉 지금 쌍디나 덱으로도 리치왕에게 안 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뒤 안 죽을 것이라 판단, 황금 무르를 다음 턴으로 끌고 가겠다 결심을 합니다. 지더라도 안 죽을 것이라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다행히도 죽지 않았네요. 일단 골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능을 먼저 쓰고 뿜어용을 판 뒤 무르를 한번 봅시다. 그리고 황금 무르까지 보는데요. 사실 여기서 바로 발견을 하고 칼렉을 찾는 게 안전했겠지만 다음 상대가 켈투자드이기 때문에 브란을 잠깐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망꾼이 모여 흉합체를 무심하게 꺼내보고 그 뒤 칼렉까지 찾아냅니다. 여기서 비울 수 있는 건 황금무르와 첨보용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 리롤을 돌리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황금 폭군까지 풀리죠. 이제부터는 어느 누가 이 게임을 이어받아도 동일한 플레이를 반복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키가 모두 모였죠. 오늘 영상을 통해 마이에브의 운영 방법과 중후반 덱 전환 과정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았다면 7턴까지만 운영 방법을 익히신 뒤 직접 플레이를 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빼먹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인 배치법에 대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